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페이의 똑똑한 펀드 12월 성적표가 공개돼서 방송을 좀 찍어봅니다. 12월 달에도 2.16%나 상승했네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주로 주식에서 다 올랐고요. 이 펀드는 주식만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 채권을 같이 들고 있습니다. 채권은 시장이 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영향을 받았다라는 게 지난 12월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펀드는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는 매니저 노트부터 펀드 개요 내용이 있는데 월간 수익률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작년 코로나가 좀 이슈가 되기 시작했던 2월, 3월 달 그리고 9월 달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 월간 성과가 대부분 플러스를 기록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펀드에서 투자하고 있는 주요 섹터는 이 전자생거래부터 인터넷까지 총 5개의 테마가 되겠는데요. 우리 시대를 바꾸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업종들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 대표 섹터 업종별로의 그 대표 ETF들 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바이부터 VGT까지 여기 보이시는 거의 유사한 비중에 가깝게 투자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블록체인하고 인터넷만 조금 비중이 작은데요. 요거는 차익 실현이 되고 지금 주식을 좀 더 담아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목격이 돼요. 하나하나 제가 이 ETF의 가격을 찾아보면 전자상거래 ETF인 아이바이 같은 경우는 12월 초에 105달러에서 지금 123달러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SKYY가 클라우드 네트워크 ETF입니다. 요거는 89달러에서 96달러까지 마찬가지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 ETF인 SOXX의 경우에도 12월 초에 367달러에서 현재 405달러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관련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여기에 카카오도 투자가 되고 있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BLCN이라고 하는 ETF는 12월 초에 38달러에서 현재 42달러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VGT라고 하는 인터넷 ETF의 경우에는 12월 초에 338달러에서 현재 353달러니까 이 역시 좋은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전부 다 상승했다라는 게 이번 달 12월 달에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이런 주식 말고도 해외 채권들에도 이렇게 꽤 많은 비중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해외 채권의 15%, 국내 채권의 한 5%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을 이제 이 종목 현황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 펀드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잘 보셔야 되는 게 해외 주식 ETF 비중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이게 41.41%구나. 그러니까 일반 해외 주식형 펀드처럼 전체 자산의 90% 이상이 주식으로 운용되는 게 아니고 얘는 분할 매수하기 때문에 조금 주식 비중이 작게 들어가 있구나. 41%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분할 매수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무조건 100%에 가깝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좀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자동차 사고가 난다고 무조건 안 다칠 수는 없는 경우들이 많죠. 에어백하고 안전벨트가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대신 그런 그 안전보호 장치로 인해서 조금 덜 다치는 장점이 있는 게 이 펀드의 특징이다 생각이 들고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하다고 할 때 그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는 앞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그런 현상들이에요. 이 파랑색이 미국채 10년물, 그러니까 시장의 이제 금리 방향을 가리킬 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랐네요라는 얘기들을 할 때 금리가 상승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녹색이 우리 펀드들 4차 산업혁명주들이 주로 포함되는 나스닥 지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중간중간 보시면 이렇게 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올 때 만만하게 상승할 땐 상관없는데 급격히 상승하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푹 꺼지죠. V자로. 콕 찍히듯이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얘 같은 경우도 보세요. 금리가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하죠. 그리고 2017년부터 19년까지 지속 상승을 했어요. 이때는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연준에서 테이퍼링,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양적 완화를 멈추고 이제 국채 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라고 하죠. 우리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발표하는 걸 올려버리겠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서 쭉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못 견디고 어떻게 해요? 나스닥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1,600까지 무려 20% 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다시 오르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금리가 좀 만만하게 오르니까 좀 다행히 크게 타격은 안 받지만 여기서 지금 최근에 약간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이게 갑자기 푹 뛰어 올라서 1.5라든가 1.6 정도까지 레벨이 넘어버리면 시장이 제가 볼 때 한번 출렁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좀 비슷한 관점에서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지금은 좀 불안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물론 또 연준에서 그래서 지금 얘기하기는 내년 말까지는 특별히 급격하게 금리 올리거나 양적거나 이렇게 돈 푸는 거 안 맞겠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내세우는 이유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이 충격받을까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은 경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테마로 분산돼 있잖아요. 뭐 이 펀드 사고 저 펀드 사고 뭐 하늘 필요 없이 저는 이제 요거 하나면 끝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두 번째 제가 좋아하는 이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 소액으로도 가능해요. 요새는 증권사에서 뭐 애플 주식도 소액 주주 투자라 그래서 뭐 소액으로도 사게끔 쪼개주는데 개별 종목 리스크도 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 주씩 더 해봤어요. 123달러, 96달러, 405달러, 42달러, 353달러. 그럼 다 합치면 이거 우리 원화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주씩 사는 거예요. ETF. 이거 하나만 5개 사는데 112만 원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이 펀드로 사면 얼마큼 되겠어요? 사실 1,000원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분할 매수도 되고 안전장치가 들어있다라는 게 저는 이 펀드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장이 하락하면 오히려 더 제가 볼 때 당분간은 하락하는구나 생각하고 조금 더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올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